그래도 20대 국회에서 지역 관련한 현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이신데요. 오늘 파워토크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통과 비율이 좀 낮은 것이 탄핵 정국이 워낙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대선 정국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시라고 지금 스케줄도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선 또 오랜만에 지역에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게 느껴졌던 그런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도 그렇지만 경제 위기, 또 안보 외교 위기 등 우리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불안한 상황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꽃도 피기 시작하고 정말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봄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고 국운이 좀 활짝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좋은 봄날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마 다들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신 부분이 농축산 해양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난해 말에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해서 나라 전체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충청도 쪽에서는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고요. 예. 지역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완전히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AI나 구제역 사태 때 우리 부산 경남은 조금은 피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호남이나 충청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피해밖에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철새가 지금 이동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AI도 다시 이제 소강 상태에서 빈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구제역은 한 달 이상 지금 발생이 안 하고 있어서 예. 좀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겨울 철새가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는 이 새들이 풀썩거리고 다니는 판에서는 여전히 한 4월까지도 산발적으로는 AI 사태는 계속될 거라고 봐서 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양산시장님도 이 시간에 나오셔서 상당히 좀 대처가 잘한 케이스로 좀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은 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겨울 철새들이 병원균을 실어와가지고 국내에 전파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매년 도래하는 그런 연례 질병처럼 네네. 겨울철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예.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본도 똑같이 철새는 날아가는데 이번 겨울에 일본은 한 150만 수 정도를 살처분했고 네. 우리나라는 3,600만 수를 넘게 살처분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네. 그걸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도 오는 병이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일본의 사례도 좋고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이게 살처분이라는 것이 사람이 참 할 일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주기적으로 몇 년간 어떤 주기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분명히 마련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일본 사례도 좋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부 그리고 방역 당국 또 중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네.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적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가 관련된 이 대책과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예. 일본 정부는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은 바로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합니다. 예. 또 총리실 산하에 방역 센터를 설치를 해서 즉각적인 범정부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철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고 난 뒤에도 한 달 뒤에나 예. 이제 범정부적인 총력 비상 대응 체제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만큼 늦는 거죠. 그렇죠. 한 달 이상의 간격이 있었던 예. 겁니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 번째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선 행정기관에 가서 이게 제대로 이 대책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필요한 예산 확보 또 제도적인 미부점들을 개선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농가 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문제가 커지고 그 일대가 초토화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의무를 준수하게 만들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준비가 이번 사태를 겪어보면서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책을 차려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시스템과 또 예산과 정작 이제 농민들 스스로도 이 문제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현안 바로 이 바닷모래 논란입니다.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그 어민들이 해상 시위하는 현장에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전국적으로 한 4만 척이 해상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 예. 어민들은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이란 말이죠. 뭐 현장에서 뭐 위원님도 뭐 많이 만나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어민들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결국 어획고 격감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어업의 어획고가 92만 톤,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수치는 한 30년 전, 80년대 가장 좋았던 시절에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예. 어획고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실감나는 수치로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즐겨 먹는 그런 생선들, 멸치, 갈치 뭐 이런 생선들이 작년에 그 재작년에 비해서 어획고가 한 40% 이상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민들이나 수산인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이제 배를 출하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배를 띄워봐야 인건비나 기름값을 댈 수도 없어서 적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수산업을 운영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다 모래 채취를 왜 하는가를 봤더니 결국은 다른 데서 모래를 공급받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남해안 바다 모래를 채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민들 말씀은 자기 농사 짓는다고 남의 논밭을 다 망가뜨리면서 농사를 지으면 되냐 이겁니다. 같이 살아야지. 네. 이게 어민들이 절규고 하소연이라서 저는 그 입장에 철저하게 동의하는 저는 예.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고 거기에 따른 또 환경 피해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건설업계나 정부 입장도 보면 뭐 나라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이제 건물도 지어야 하고 다리도 놔야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모래가 이제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런 이해관계 충돌에서 중간에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뭐 대체 골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대안을 위원님 제시하셨습니까? 어떤 게 좀 뚜렷하게 나올까요? 당연히 예. 건설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모래를 보다 싼 값에 공급받는 네네.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토부와 골재업계가 당장 싸게 손쉽게 공급받는 남해 모래에 이게 좀 집착해서 너무 집중한다. 제대로 된 그런 골재 수급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닷모래 비율이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전체로는 27% 정도. 부산 경남권에서는 이 비율이 50%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대신 남해안 모래를 채취하면서 남해안의 어장 생태계, 바다 생태계는 최대한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비로소 해양수산부와 국토건설부가 이제 좀 다른 모래 공급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어민들, 수산인들이 또 국회 농해수위원회가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떠드니까 예. 비로소 이제 그런 대책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뭐 늦었습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른 대안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일본은 한 4%밖에 모래를 쓰지 않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 다른 골재 재료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뭐 예.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이 밟아온 선례들이 있습니다. 예.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비근한 예로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육상 모래를 공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기화되어 있죠. 뭐 하다못해 그 뭐 파쇄된 그런 그 골재에서 네. 골재를 파쇄해서 모래를 만들기도 하고 돌멩이를. 예. 그리고 뭐 광산 채굴식으로 네. 모래 토질이 좋은 그런 산을 골라서 굴을 뚫어 가지고 거기서 모래를 채취하는 그런 방식도 쓰고요. 또 해외 수입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 이 바다 모래 공급을 최소화시키는 방책을 쓰고 있는데 예. 우리도 그걸 그냥 따라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서야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좀 빨리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밖에 없는, 끊일 수가 없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정부의 그래서 의지가 국회 우리 상임위원회나 수산인들 입장에서는 이 남해안의 어장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가 됐는지 예. 또 이게 앞으로도 모래를 계속 팔 때 이 어장 생태계 유지가 될 수 있겠는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모래를 채취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이게 예. 이제 우리들의 주장인데 국토부는 그냥 계속 무슨 파고 나서 그다음 대책을 세워보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만나줘야 되겠죠. 그렇네요. 예. 모래 채취는 최소화시키거나 중단한 상태에서 예. 어장 피해도 조사하고 생태계 복원의 방법도 찾고 그러면서 모래 공급 여부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뭐 정부의 좀 묘안이 빠르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뭐 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국형 해운고래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이 해운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운고래소와는 어떤 좀 차별화가 있을까요?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수백 년 그런 해운업의 세계 중심지였고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면은 이제 세계적인 해운 거래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해상 운임 지수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꼭 오래됐다고 해서 잘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또 아시아 같으면은 이미 아시아가 해상 물동량의 한 절반 정도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우리보다 오히려 좀 출발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상하이의 해운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해운 정보도 축적을 하고 해운 운임 지수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중국 업체들이 그걸 중심으로 영업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도 늦었지만 예. 이제라도 부산이 한국의 해양 수도고 해운 산업의 중심지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 거래소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그런 그 해운 물동량도 조사 분석하고 예측도 하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한국식의 해운 운임 지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이 활용도 하게 만들고 또 이 선박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게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비싼 용선료를 물어서 적자를 보고 하는 이런 예. 악순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해운 선사들이 선박을 팔거나 사거나 거래를 할 때 앞으로 해운 거래 상황을 예측하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해운 거래소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에서 좋은 사례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취지도 이제 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는 됐는데, 이 예산 지원 부분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예. 되면은 지금 탄력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건데, 지역에는. 법 조항에 이제 예.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네네.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좀 속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도 기획재정부가 해운거래 정보센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해운거래 정보센터는 한국성급이라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네. 한국성급의 한 부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해운거래 정보를 육성시키는 게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건 중앙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작년 올해 계속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걸 키워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법에다가 해운거래소를 독립해서 설치를 하고 법으로 그 지원을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명문화한다 그러면 다른 유사한 많은 사례들에 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도 법에다가 못을 박아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자기들은 만약에 법에다가 그것을 못 박는다 그러면 그 법안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아,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었군요. 예. 그래서 저와 해양수산부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지원해준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네. 그럼 법에서 그걸 명문화하는 것은 빼고 타협을 한 겁니다. 아, 그 정리를 하자면 조항에서 삭제됐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예. 약속을 받고 예. 그 명문화 부분을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해결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해사법원 설립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한국이 해운 국가니까 네네. 국제적으로 해양과 둘러싼 그런 분쟁이 참 많습니다. 선박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분쟁이 붙을 수도 네네. 있고 우리나라 선박들이 운행하는 그런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선박이 일으키는 오염 사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이 해사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해사 사고들을 처리해주는 전문 법원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해사 법원을 부산에다가 두되 네. 꼭 다른 지역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1심 법원에서는 그 소비자의 편의상 네. 서울이 더 편하다 그러면 서울지법에서 1심을 하고 예. 다만 이제 2심 고등법원은 부산에서 한다. 그리고 이제 부산 해사법원은 1심도 둬서 예. 보다 전문적인 그런 해사 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서 부산으로 와서 1심 판결을 구할 수 있고 2심은 이제 어차피 이제 부산을 집중해서 하자. 이런 예. 취지 해사법원 설치하는데요. 저희는 법안만 지금 발의만 해놓은 상태고 이 문제는 해운거래소보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데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 그 법원이 꼭 부산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다른 서울에 지역에. 둬야 된다, 뭐 예. 이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산의 사실상 해양 수도고 우리나라 해운 거래나 또 선박 운영의 대부분의 비중이 부산이 제일 크니까 예. 부산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음. 이 점들은 저뿐만 아니라 부산 국회의원들 또 부산시 또 가까운 경남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예. 서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예. 완치시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눈치 보는 상황 때문에 나름의 절충안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벌써 뭐 인천 쪽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 지금 대선 공약화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어느 당 후보든 간에 네. 부산 해사법원 설치안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산 설치안을 공약화시킨다면 예. 그럼 뭐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한 성을 쌓아놓고 가는 거니까 예. 훨씬 유리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이 두 곳이 부산에 설립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지금 해양 수도로서 위상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효과도 뭐 고용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 어떻게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해운 산업 그리고 선박을 둘러싼 그런 산업의 전방과 후방에 일어나는 예. 많은 일들을 또 법률적 분쟁까지도 예. 부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해서 그야말로 바다와 관련된 일 같으면 무조건 부산에 와야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만 해양 수도를 떠들었다고 한다면 예.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산이 한국의 해양 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서도 해운 산업과 해양 산업의 거점 도시가 되게 만드는 예. 그런 노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해운거래소고 해사법원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정무위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또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뭐 신경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한국거래소 지금 지주회사 전환 추진 문제입니다. 외국에 우리보다 더 이 금융산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에도 거래소를 지주화시킨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래소들도. 그래서 지주회사화 시키는 것이 반드시 선진하고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답은 없는 아니다. 거고요. 예. 그러나 뭐 지주회사화 시키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제로서 기본 전제로서 본사가 부산에 여전히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존치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보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제출된 법안처럼 뭐 파생상품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면서 예. 부칙에다가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치로는 예. 저희들은 이 전제 하에서는 지주회사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의원님께 말씀드렸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만약에 있으면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예,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원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이제 공동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한 두 달 뒤면은 이 손해배상 그 원전 그 방사선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고 한 2014년도인가요? 그 한손해 재판을 묻는 그 일부 승소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이 소송 과정에서 그 앞서 선례가 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의 원전 밀집지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부산과 울산
고리, 신고리 원전을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오르코기 확장 이런 일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논리가 허구라는 것은 일본 도쿠시마 사고 이후로 명확해졌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 예. 그 어떻게 경제적 발전이 됩니까? 네. 그리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핵 폐연료봉 처리를 할 방법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경주에 저준이 네. 방사선 폐기물들, 뭐 인부들이 썼던 장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것만 하더라도 네.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폐기장을 만들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지금 아직도 뭐 가동도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욱이 폐연료봉을 중심으로 한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디다가 묻고 처리를 할 겁니까? 계속 지금처럼 발전소 안에만 쌓아놓고 이제 한계 상황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걸 처리하는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정책을 이제 당장은 중지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노력은 포기를 하고 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라도 수명이 다하면 하나씩 폐로해 나가는 예. 그런 한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한수원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전력 수급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걸 뭐 그러고 싶지만 단칼에 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예, 안전에 그렇죠.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장담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죠. 그 어떤 그 전력 수급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당연히 단칼에 중지해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20년 후 탈원전, 30년 후 탈원전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독일은 우리나라와 원전 의존 비율이 비슷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고 수출도 더 많이 하는 산업국가죠. 예. 그런 독일조차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이제 원전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2022년 탈원전 계획을 세우고 2012년도 이미 그 10개년 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원전의 자리에 대신에 이제 이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채워 나가겠다. 10년 동안 예. 이런 계획인 거죠. 독일만큼 발전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공정률 95% 그러니까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거의 완공 단계에 달한 네. 그런 원전을 가동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사 진행을 안 시키고 예. 몇 년째 지금 멈춰놓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이유가 수도인 타이베이시와 너무 가깝고 시민들이 반대 여론이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대만 정부는 지금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까지도 포함해서 2025년에는 전부 다 스톱시키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8년 뒤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뒤 독일이나 대만처럼 급진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온건하게 20년 뒤 혹은 30년 뒤에 가동 중인 원전만 수명이 닿으면 하나씩 끄면서 그 자리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예. 경제성이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만 사례는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좀 시간이 또 많이 흘러버렸네요. 아무래도 요즘 그 탄핵 정국이 계속되다 보니까 의원님 지역 현안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치는 거 없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특히 부산 경제 또 경남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 경남 도민들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설계하고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부산 경남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야도 상관없고 진보 보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부산 경제,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제도약하는 그런 대선 시기 또 앞으로 지방선거 시기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역이 이제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해양 관련 사업들이 좀 잘 유지가 되면서 그 어떤 해양 관련 도시로서 위상이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앞으로 역할이 좀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숙제를 많이 좀 던져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활동 좀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초대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